자, 22번입니다. 22번. 왕의 어머니 윤 씨가 이제 폐비가 됐는데, 폐비 윤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폐비 윤 씨에 대한 원수를 갚는 일이 일어나. 이게 바로 원수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 그 전에 사초문제로 무효사화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종이 승하한 뒤에 윤원영을 소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윤임을 이제 대윤이라고 합니다. 자, 윤원영이 이제 일으키는 게 바로, 뭘까요? 을사사화가 돼요. 을사사화. 그래서 요거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 이거죠. 그쵸? 연산하고, 명종 사이에 있었던 일이 중종 때 일어났던 일이 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중종. 그래서 중종 203비 신사군, 자, 이륜행실도 뭐 백운동서원, 삼포해란으로 이제 비변다가 신설화되고 신증 동구 여지 승남, 사랑진 해변, 군적 수포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종 때입니다. 이때 이제 자, 중종 반정 때 중종 반정 일으킨 사람들이 박원종 같은 훈구 세력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광조를 사림을 등용시킵니다. 사림이라는 새로운 이제 고려의 충성을 다하고 조선대 협조하지 않았던 정몽주의 후예들로 이제 사림이 만들어지는데, 사림에 이제 굉장히 조예가 깊고 그 다음에 사림의 지지를 받았던 조광조를 정암 조광조를 등용시킵니다. 혈량과 실시하죠. 향약을 실시합니다. 박납회담도 지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학정치,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심곡서원에 모시게 되죠. 소격서를 폐지하게 되죠. 경연도 활성화시키죠. 또 가짜 훈장, 즉 중종을 즉위시키는데 중종 반정에 이제 훈장을 받았던 사람 등을 가짜 훈장이 많다는 거죠. 박원종 같은 몇 명만 빼고 다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이름만 올려놨던 사람들은 쫓아내지 않는 게 바로 가짜 훈장 삭제 사건이에요. 가짜 훈장 삭제 사건. 등으로 이제 미움을 받게 됩니다. 누구한테? 훈구 세력들한테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이거에 식상했던 중종한테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게 바로 그 위훈 삭제 주장 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묘하게 죽었다. 기묘년에 죽었는데 기묘한 이야기라고 불릴 수 있죠. 별로 죄도 없는데 좀 댕댕거렸다는 이유로 죽게 되는 게 바로 조광조입니다. 그래서 조광조 현약방 도심소경 위기 이렇게 되는 거죠. 중종 203비 신사군 조광조 현약방 도심소경 위기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산군과 명종 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바로 조광조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정도전이 피살되는 건 1차 왕자의 난이라고도 하죠. 이건 태종이 되기 전에 일으키고 자기 형 정종 이방가를 왕위에 세우는 겁니다. 서인이 반정을 일으켰다 이렇게 정권을 장악하는 거는 바로 이게 바로 인조 반정이라. 인조. 성산문 그러면 상황 보기 운동이죠. 이건 세조 때 일어나죠. 그다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거는 선조 때. 자, 하여튼 좌우지간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마음 풀리는 거죠. 바로 요 나번은 윤원영이 일으키는 을사사화를 얘기하는 거. 인격적이나 정치가 개판 돌아가니까 인격적인 의적이 나타나는 거요. 직전법 폐지되고 구황차료 같은 이제 구황 작물 재배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미약조가 이루어지고요. 을묘해변이 이루어지는데 비변사가 상설화되고 재승방략 체제 등이 만들어지는 게 명종 때다 이렇게 돼. 그래서 명종 의림직구 정묘상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번 23번 보겠습니다. 경북대전에 정원 200명으로 정해 있었다. 생원 진사.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100명씩 해가지고 총 200명이 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원점을 받는데 이게 바로 300 받으면 이제 문과 초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원 진사, 그 다음에 유학 생으로 이제 받았다는 거죠. 뭐를? 국립대학을. 이게 바로 어디냐면 대성전 명륜당에 있는 바로 성균관입니다. 그렇죠. 대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문묘라고 했어요. 성균관에는 꼭 문묘가 있는 거예요. 자, 문묘에는 성현을 제사 지내는 겁니다. 성현은 누구예요? 공자와 그 제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선현, 안양 선생부터 정몽주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황이 같은 성현도 제사 지내는 거. 아까 했던 조광조도 여기 제사 지내죠. 그걸 문묘 18년이라고도 합니다. 좌수와 별감을 운영하는 거는 뭐냐면 유양소입니다. 유양소. 사림 세력이 주로 성립하는 거 이제 뭐요? 설립한 거는 서원이 되기, 서원과 향약이 됩니다. 부모 9년에 하나씩 설립된 건 이제 지방 국립학교로서 향교가 됩니다. 향교. 자, 제외하고 서원이 철폐가 되는 거죠. 흥선대원군 때. 자, 서원과 향약은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합니다. 그리고 풍속교정, 치안과 질서유지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서약, 수양풍치질 이런 부조, 서약, 수양풍치질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거랑 이제 같이 플러스 유양소, 유양소가 이제 살림의 기반이 됩니다. 처음에는 훈구 세력이 있다가 이제 살림 세력으로 넘어오게 되는 유양소가 돼요. 유양소도 좌수 별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물어본 거는 성균관이다. 성균관은 뭐라고요? 성현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럼 서원은 선현, 자기네들 지역의 조상을 얘기하는 그건 선현이라고 한다. 선현. 자, 서원은 뭐라고요? 선현에 대한 제사다. 성현에 대한 제사는 어디에 지냈다고요? 성균관에서 지내게 됩니다. 또 누구의 제사까지? 성현에 대한 제사는 성균관과 이제 지방의 국립대학 향교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자, 왕이 세자 시절에 쓴 칠원시다. 척화를 주장했던 신하들과 청이 볼모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지은 것이다. 그렇죠? 자,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잡혀가 되는데 소현세자는 왕이 못 됩니다. 왕이 되는 사람은 둘째 아들 자, 복림대군 효종이 되는 효종. 효종은 자, 서인의 도움으로 북벌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송씨와 같은 사람이죠. 근데 북벌을 실행하지 못해요. 왜? 청나라가 너무 세졌기 때문에 북벌을 실행하지 못하고 나선은 지금의 러시아 땅을 얘기한다. 러시아를 정벌하게 되는데 변급 신유 장군이 1차 때와 2차 때 1차 때는 누구라고요? 변급 장군이 2차 때는 신유 장군이 나선을 정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선의 조총 부대를 파견하게 된다. 이게 바로 효종을 얘기하는 거고 둘째 아들 누구라고요? 복림대군이 효종이 된다. 첫째 아들 소현세자는 자, 세자는 되지만 세자였지만 왕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고 나오면 효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즉 북벌을 하겠다는 다짐을 적은 이제 시를 쓰게 되는 누구라고요? 복림대군 효종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장용영이라든지 동문은 비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장조 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백선 정기비는 숙종 때, 그다음에 동의보감은 허준이 광해군 때 편찬하게 됩니다.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복의 단어로 얘기하는 거죠. 이때 언제 하면 경신년을 얘기하는데, 이제 숙종 때, 경신왕국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국면 전환시키는 건데, 이게 숙종은, 국면을 전환시키면 다른 당파에다가 완전히 몰아주는 거죠. 서인한테 몰아주게 됩니다. 서인은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사는 값을 써 무고농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남인이, 승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장희빈 때문에 그런데 장희빈이 아들을 낳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원자로 책봉한다고 하니까 이걸 반대하는 송시열 등이 이제 사약을 먹게 돼요. 바로 기사왕국이죠. 또 장희빈이 왕비가 됩니다. 인현왕후는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엄청난 기사거리가 많이 난다. 이렇게 돼요. 기사남. 하여튼 남인이 승리하게 되고 다시 또 이제 남인이 전행이 이루어지고 갑술왕국 때는 서인 중에 소론이 집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묵고의 옥 때는 노론이 집권하는데 노론은 연인군을 지지하게 돼요. 연인군이 뭐가 될까요? 바로 영조가 됩니다. 그러면 소론이 지지하는 사람은 바로 장희빈이 낳은 아들 경종이죠. 경종. 그 다음에 연인군 영조. 이때 이루어지는 거는 바로 숙종 때 이루어지는데 숙종 때는 크게 네 번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묵고의 옥이 있어요. 그래서 경신노소, 기사는 갑술소, 무고 노잉 하고 입에 붙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헷갈리게 되죠. 그러면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답은 뭐라고요? 그렇죠. 황국이 일어났다는 거죠. 황국이 일어났다. 황국 정치. 자, 예성 논쟁은 현종 때. 자, 정일인 모반 사건은 이제 선조 때. 그래서 서인 전국을 이제 주도하게 된다 그러죠. 이괄의 난은 이제 인조 때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인 정권을 할 때는 북인 정권은 바로 광해군 때가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